전 세계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졌습니다. 극한의 사막 한복판에서 미래 건설 방식의 판도를 바꿀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 건설사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혁신 기술로 현지를 충격에 빠지게 한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었어요. 밝고 뜨거운 날이었고 첫눈에 압도적인 더위가 다가왔었어요. 태양이 마치 거대한 오븐처럼 빛나고 있었고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온 구조공학 전문가 존 미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지금까지 본 프로젝트 중 가장 거대한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를 평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었어요.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에서 일해봤지만 이런 사막에서 일하는 것은 전혀 경험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막은 광활하고 거칠었으며 모래 언덕이 파도처럼 굴러다니고 뜨거운 열기가 땅에서부터 퍼져나왔었어요. 저는 마치 태양의 에너지가 제 피부를 통해 느껴지는 듯 했었어요. 이곳에서 지하철 시스템을 짓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 될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정말 거대한 계획이었어요. 총 176km의 철도 노선과 85개의 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70km에 달하는 터널과 다리 구간을 혹독한 환경 속에서 건설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온도가 자주 5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모래 폭풍이 예고 없이 몰아치는 곳에서 이렇게 정밀한 작업을 한다고 상상해 보셨겠어요? 현장에 처음 도착했었을 때 저는 두 개의 매우 다른 팀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었어요. 한 팀은 오랜 역사와 신뢰받는 기술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왔었어요. 그들의 리더 마르코 로시씨는 굉장히 진지한 분이셨고 오직 오랜 전통의 기술만이 이렇게 중요한 지하철 건설을 해낼 수 있다고 믿으셨었어요. 마르코 로시씨께서는 오랜 경험만이 이 극한의 조건을 견딜 수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었어요. 반면에 한쪽에는 젊고 에너지 넘치는 한국 팀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선호 씨가 이끌고 계셨고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현대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FSLM 공법이라는 것을 도입하셨었는데 이는 철도 다리의 부품들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하는 방식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모래로부터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코팅을 사용하셨고 극한의 더위에서도 모든 장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계셨어요. 그들의 장비는 마치 SF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미래의 기계처럼 보였어요. 저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두 팀의 작업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이탈리아 팀은 오래된 믿음직한 기계들을 사용하시면서 신중하게 작업하고 계셨었는데 모래와 더위와 싸우느라 얼굴에 고생의 흔적이 역력해 보였어요. 그들은 종종 장비 문제로 멈추고 수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셨었고 그 기계들이 이 혹독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한국 팀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들의 작업장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분위기는 활기찼었어요. 처음으로 이선호 씨께서 자신의 팀에게 새로운 방법을 설명하시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그들의 접근 방식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과 팀원들이 사막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도전을 기회로 삼아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본 모든 모습들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었거든요. 저는 항상 전통적인 공학 방식을 굳게 믿어왔었는데 한국 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면서 혹시 제가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그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며 그들의 방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별이 반짝이는 밤, 저는 임시 숙소로 돌아가면서 부드럽게 스치는 모래 사이로 들리는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저는 경외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하철을 건설하는 일이 아니라 옛 방식과 새로운 아이디어, 전통과 혁신 사이의 진정한 전투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었어요. 열린 마음을 잃지 않고 제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말이었어요. 이 새로운 방법들이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도 정말 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제 공학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결심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모래 언덕 위로 천천히 떠오르면서 저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 엔지니어 분들을 만나러 출발하였었어요. 저는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기계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서 그분들이 사막을 이겨내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해하고자 하였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 경력 중 가장 극적이고 도전적인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알았었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 발을 들여놓으실 때마다 사막의 힘이 제 주위를 감싸고 있음을 느꼈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풍경과 눈부신 태양 덕분에 이곳 전체가 마치 금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었어요. 곧 저는 이곳에서의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바람 한 점의 모래가 춤추듯 날아다니고 뜨거운 열기가 마치 무거운 담요처럼 모두를 압박하고 있음을 체감하였었어요. 저는 리아드 메트로 프로젝트에서 두 개의 매우 다른 팀을 지켜보기 위해 이곳에 오셨었어요. 한 팀은 오랜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팀이었는데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멋진 구조물을 지어온 전통적인 방법으로 신중하게 작업하고 계셨었어요. 그들의 리더 마르코 로시 씨께서는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항상 말씀하시며 전통적인 방법만이 이 혹독한 사막 조건을 견딜 수 있다고 믿으셨었어요. 저는 그분들과 팀원들이 매우 신중하고 느리게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그분들의 기계들은 오래되었지만 믿음직하셨고 수십 년간 사용된 기술에 의존하고 계셨었어요. 반면에 한국팀은 이선호 씨께서 이끌고 계셨었어요. 이선호 씨는 젊고 에너지가 넘치시며 그분의 팀은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이었었어요. 저는 그분께서 FSLM 공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었는데 이는 안전한 공장 환경에서 철도 다리 부품들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하는 방식이었었어요. 이 방식은 매우 새롭고 신나는 것이었으며 작업 속도를 크게 높여주었었어요. 또한 한국팀은 기계에 특수 코팅을 하여 모래와 먼지가 달라붙지 않게 하시고 온도가 높아져도 장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셨었어요. 이선호 씨께서는 이 사막에서는 똑똑하게 일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극한의 조건에서는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들은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었어요. 현장을 돌아다니며 저는 두 팀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 팀은 신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작업하시는 반면 한국 팀은 빠르고 활기차게 작업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이탈리아 팀의 오래된 기계들은 모래가 들어가면서 가끔씩 멈추고 더위 때문에 작업 속도가 더욱 떨어지시는 모습을 보니 저는 그분들께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마르코 로시 씨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계를 점검하시며 얼굴을 찌푸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막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마치 상쾌한 에너지의 폭발처럼 보이셨었어요. 그분들의 기계들은 빠르게 움직이시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현장에 즐거운 기운이 감돌고 계셨었어요. 한 한국 엔지니어 분께서 사막은 어렵지만 저희 기술이 모든 도전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혁신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두 팀의 작업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곳에서의 도전이 단순히 지하철을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옛 방식과 새로운 방식 사이의 진정한 전투임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이탈리아 팀은 전통과 신중한 계획을 대표하시고 한국 팀은 도전적이고 신선한 접근법을 보여주고 계셨었어요. 제가 전통적인 방법을 믿고 이곳에 왔었지만 한국 팀의 새로운 기술이 주는 흥분과 가능성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한국팀 작업장 가까이 다가가 보았었어요. 그곳에서 이선호 씨께서 자신의 팀원들에게 특별한 냉각 시스템이 뜨거운 날씨에도 장비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계셨었어요.
그분의 당당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가 제 마음에 큰 희망을 주었었어요. 저도 모르게 질문을 드리며 노트를 챙기게 되었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고대의 사막에서도 어떻게 통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배우고 싶었었어요. 저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리고 질문할 때마다 이곳에서의 도전이 단순히 지하철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옛 것과 새로운 것의 싸움임을 점점 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이탈리아 팀은 전통과 신중한 계획을 상징하시고 한국 팀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대표하고 계셨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줄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었어요. 해가 저물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하늘을 물들일 때 저는 작은 모래 언덕 위에 앉아 오늘 본 모든 것을 되새기며 깊은 감동을 느꼈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연의 가장 힘든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힘, 경험,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여 이루어진 살아있는 수업과 같았었어요. 저는 존 미첼로서 이 모든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고 배우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었어요. 그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사막에서의 경험이 저의 모든 믿음을 바꾸어 놓았음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 두 팀, 이탈리아 팀과 한국 팀이 함께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었어요. 한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르며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하늘을 물들이실 때 현장에 들어서신 모든 분들이 밝은 기분을 느끼고 계셨었어요. 두 팀이 함께 만들어낸 시스템은 모래, 열, 그리고 강한 바람 같은 사막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었었어요. 저는 그 순간 팀워크와 똑똑한 기술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듯한 감동을 받으셨었어요. 새롭게 통합된 시스템은 큰 시험에 들 준비가 되어 있으셨었어요. 계획은 이탈리아의 정밀함과 한국의 혁신이 결합된 거대한 터널 굴착기 TBM을 사용하는 것이었었어요. 저는 그 굴착기가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점 빠르게 속도를 내시는 모습을 보셨었어요. 모든 분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하시고 그 굴착기는 하루에 45m를 뚫으시어 새로운 기록을 세우셨었어요. 저는 그 순간 함께 환호하며 기뻐하셨었어요. 그 기록은 우리 모두의 공동 성공을 축하하는 듯한 느낌을 주셨었어요. 잠시 쉬는 시간에 저는 마르코 로시 씨와 이선호 씨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었어요. 한때 전통적인 방법만이 통한다고 굳게 믿으셨던 마르코 로시 씨께서 지금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의심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의 강점을 결합하니 오히려 우리의 방법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큰 힘이 되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이에 이선호 씨께서는 감사합니다, 마르코 씨. 저희도 당신의 꼼꼼한 계획과 오랜 경험에서 많이 배웠었어요. 함께라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고 답하셨었어요.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깊이 남으셨었어요. 저는 현장을 거닐다 보니 이탈리아 엔지니어 분들과 한국 기술자 분들이 한 팀이 되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셨었어요. 그분들은 모래와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시며 웃음도 나누시고 계셨었어요. 도구와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시며 마치 오래전부터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시더라고요. 협력의 정신이 현장을 가득 채우고 계셨고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지하철을 짓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에 다리를 놓는 일임을 느끼게 되셨었어요. 그날 늦은 오후 사우디의 고위 관계자 분들이 모이신 회의가 열리셨었어요. 사우디 왕세자께서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전통과 혁신이 결합하면 가장 어려운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팀워크의 시대가 열렸음을 축하합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었어요. 그 말씀은 회의실에 힘차게 울려 퍼지셨고 저는 모든 분들이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차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작은 언덕 위에 올라 현장을 내려다보았어요. 기계들은 부드럽게 작동하시고 팀들은 바쁘게 움직이시며 한때 적대적이던 사막이 이제는 마치 우리의 작업에 협력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어요. 과거에는 이탈리아 팀과 한국 팀이 라이벌처럼 보였었는데 이제는 두 팀이 한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었어요. 진정한 발전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일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이탈리아 엔지니어 분들의 오랜 경험이 결합되어 각자의 힘만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위대한 해법을 만들었어요.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앞으로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건설 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해가 저물어 가던 저녁, 저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제 노트에 오늘 본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저는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었어요. 사막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마음을 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 밝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별이 빛나는 고요한 밤,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언제나 열린 마음을 잃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협력하면 극복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기술의 밝은 미래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 멋진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계셨음을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